피고인 최후 진술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예, 혹시 뭐 발언이 좀 길어지실 예정이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몇 자 이렇게 좀 적어와가지고요. 네, 예, 진술하십시오. 앉아서 해도 예, 길게 하실 거면 앉아서 하셔도 조금, 됩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앉으십시오.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좀 별도로 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떼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증에다가 좀 추가 그 피고인 측 증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 서증이 제출이 되면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사건에 제가 당사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검사나 변호인보다 저는 뭐 당사자로서 제가 제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 없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또 소수의 서버 보안 시스템 1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워낙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럼 왜 국무회의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지를 못했느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은 뭐 절대 이거는 뭐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력을 질서유지 병력이라든가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찰도 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엄인이 소수의 군만 비무장, 실무장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병력 규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과거 계엄 같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내란죄의 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다 100%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주요 쟁점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 가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야지 수사기관에 끌려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수사권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그러면 검찰은 또 김용현을 그때 구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법원의 그 공보관하고 행정처장인가 하는 분이 언론에 풀하고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어떤 논리를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어서 거기에 터잡은 게 아니다. 이거는 공범인 경찰에 대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직권남용 수사권이 내란으로 이렇게 확장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의견서도 좀 준비를 해보고 이제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풀이 됐을 때는 공수처의 출구 전략이고 다시 수사권 있는 쪽으로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일에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수사권 있는 대로 가겠지. 근데 공수처가 끝까지 이거를 이제 우기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색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수사를 오래 해본 직업 전문가들 같으면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체포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하겠다고 나서는 어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이 자기네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대통령 관저를 자기네가 수색해 들어가서 체포하기는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야말로 어떤 정치 수사에 자기들이 어떤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도대체 다른 생각이 막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특검 측에서는 나중에 체포 적부심 이런 게 막 기각이 되고 한 거 봐서는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위법한 이런 집행과 수사를 하는 사람의 위법성과 책임성이 조각되느냐 여부의 문제와 수사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서 그거를 저지하고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무집행이 또 방해받았다고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사 권한부터 모든 절차에서 이거를 다 따져봐서 정말 단 1%도 위법이 없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점이 다르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경호처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막 흔드니까 아까도 말하지만 남명모 같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경찰하고 이렇게 다 선이 다 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통령 관저의 내부 상황을 다 이미 기밀 누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벌써 이 탄핵 소추 분위기가 되니까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벌써 쫙 벌어져 가지고 무슨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이 경호처라는 것을 사유화하기도 어렵지만 더구나 이게 탄핵 소추의 위험이 있는 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어쨌든 50% 이상이라고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당시에 무슨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무슨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가 이런 대학의 집회라든가 안국동 집회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냥 메이저 언론 방송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탄핵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100%라고 생각할 타임에 어떻게 경호관들이 제가 경호관들을 사유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변호인들만 좀 남아있고 다 도망갔고, 첫 번째도 실제로 뭐 저 용산에서 아예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경호처라는 조직을 사유한다는 그런 발언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한 판단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하여튼 뭐 저는 뭐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저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와 기다렸습니다. 특검 측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신문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더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과 설명과, 또 저희가 특검이 검찰 측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